자, 13번 보도록 합시다. 얘를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절대값 씌워있는 게 몇 개야? 두 개죠, 그쵸? 그러면 일단 이 2차식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0이라는 건 표준형을 묶으면 어떻게 생겼어요? x 2의 제곱 플러스 8이죠. 맞아요. 그럼 얘는 2,8을 지나고요. 그쵸? 그럼 얘가 항상 0보다 위에 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맞아요. 그럼 얘는 항상 뭐예요? 이 안에 값은 써봐, 얘는. 항상 0 이상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0보다 어때요? 항상? 0보다 크다. 따라서 얘는 어떻게 나와? 절대값이 있지만 그대로 나올 것이야. 맞아? 그럼 얘는 뭐만 따지면 돼요? 얘만 따지면 되겠죠.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x가 2보다 뭐 할 때? 작을 때. 맞니?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나와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는 2x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2로 나오겠죠. 맞니?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는 어떻게 나와요? 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오겠죠. 맞아요. 그럼 이제 요거를 풀어주시고 얘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4는 0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럼 7이 14 뿔마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7부터 어디까지? 2까지죠. 그럼 이 둘의 공통범위 어디예요? 그렇지. x는 2가 나오게 됩니다. 됐어요? 얘도 넘어가 볼까요? x제곱 플러스 3의 얘는 마이너스 10은 0보다 작거나 같다. 5, 20 얼마? 그럼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럼 이들 공통범위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이게 되겠네요. 그럼 이들의 무슨 범위? 합범위. 따라서 얼마다?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맞아요.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14번은 뭐야?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밑줄 쳐. 실수가 되도록. 실수가 되도록은 루트 안에 있는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 플러스 12가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어디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죠? 그럼 얘는 위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인데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떠있거나 혹은 한 점에서 만나야 되겠죠. 그쵸? 그럼 따라서 판별식 d가 0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 할 수 있겠어요? 해보세요.
됐어? 자, 그러면은 이제 16번 볼까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이 문제 지금 16번 문제 별표 2개 해주시겠어요? 요거는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와요. 옛날에는 킬러로 나왔는데 지금은 킬러까지는 아니야. 그 말은 뭐야? 많이들 풀렸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위에 거가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돼요. 뭘로 되죠? 3 맞지? 따라서 3과 7 사이가 되겠죠. 얘도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얘는 n에 n-2 하면 더하면 2n-2인데 2n 얘가 마이너스 2n 플러스 2라서 여기다 앞에 마이너스만 씌우면 되는 거잖아, 그치? n하고 n-2 중에 누가 더 크니? n이요. 따라서 얘는 뭐예요? x는 n-2보다 작거나 같고 n보다는 크거나 같다. 맞아요? 맞니? 네. 그러면은 얘가 3보다는 크거나 같고 7보다는 작거나 같은데 n-2보다 작거나 같고 n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정수가 몇 개였으면 좋겠다? 네. 4개였으면 좋겠다. 얘들아, 근데 이 안에서만 정수가 몇 개예요? 5개요. 5개죠. 그러면 3, 4, 5, 6, 7인데 3, 4, 5, 6을 갖거나 혹은 4, 5, 6, 7을 갖거나 둘 중 하나여야 되겠지, 그치? 맞아? 만약에 3, 4, 5, 6을 갖게 되면 여기 3, 4, 5, 6을 가지려면 얘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돼야 공통 범위 안에 정수가 4개가 나오겠죠? 그럼 이렇게 가는 애가 누구예요? n이야, n-2야? n-2가 6과 어디 사이 있어야 돼요? 7 사이에 있어야 되고요, 그쵸? 근데 얘가 6이어도 되나요? 등호가 있기 때문에 7이면 되나요? 7은 안 돼. 그러면은 겹치는 게 5개가 돼버려. 그죠? 자, 그리고 이럴 때는 n은 뭐여야 돼요? n은 반드시 7보다 어때야 돼요? 무조건 커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요거 말고 어떤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 말고 4, 5, 6, 7을 가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맞니? 그러면은 이때는 n이 어디여야 돼요? 3과 4 사이여야 되는 3이면 안 되고 4는 등호일 수 있겠죠. 맞아요. 대신 n-2가 무조건 3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돼요. 이해갔어요? 그럼 이들의 공통범위에서 n에 대한 자연수 값을 찾으면 되는 거지. 이해갔어요? 이해갔니? 네. 얘들아, 요거 말고 또 이런 경우도 있구나. 얘가 만약에 5 이상이고 여기 2 하면은 3 2 하면은 여기서 5, 6, 7, 3 이렇게도 가질 수 있잖아. 맞아요? 잠시만. 그럼 이거를 정리해서 뭐라 쓰면 좋을까? 3, 4, 6, 7도 되는 거야. 3, 4, 6, 7? 3일 때도 되나요? 얘가 지금 6에 나오는데 n에다 3을 넣으면 얘는 3 넣으면 x는 1 이하 3 이상이니까 이러면 3, 4, 5, 6, 7이 공통범위라서 안 될 것 같고요. 그죠? n이 4면 얘는 x는 2 이하
4 이상이니까 여기는 4, 5, 6, 7이라 가능하죠. n이 5라면 x는 3 이하 5 이상이라 5, 6, 7이랑 3 해서 4개라 가능하고 n이 6이면 x는 4 이하 6 이상이라 6, 7 그리고 3, 4 해서 4개가 가능하고 n이 7이면 x는 5 이하 7 이상이라서 3, 4, 5 그리고 7 그래서 4개 가능하고 n은 8은 x는 6 이하 8 이상이라서 3, 4, 5, 6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4, 5, 6, 7, 8 이렇게 가능하네요. 이해가셨나요? 요거를 수학식으로 좀 풀고 싶은데 직접 하는 거밖에 없겠는데 요거는? 4개를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얘가 일로 넘어가면은 일로 넘어갔을 때 여기 하나 포함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이 방법이 제일 깔끔할 것 같아요. 써주세요. 그래서 4, 5, 6, 7, 8 다 더하면 되겠다. 다음 17번 보겠습니다. 얘는 적어도 하나가 양수인데 이거는 반대경우를 빼기려면 뭐까지 고려해야 돼요? 양수 또는 음수라면 반대경우 하면 되거든요. 근데 양수, 음수 그리고 뭐까지도 속해 있어요? 0도 속해 있죠. 그래서 얘는 반대경우를 구하기가 반대경우가 조금 투머치하다. 반대의 경우는 비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뭐인 거? 양수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경우를 다 따지면 되죠. 한 근은 뭔데? 양수이고 다른 한 근은 뭐인 경우? 음수인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근이 양수이고 다른 한 근이 뭐일 수도 있어요? 0일 수도 있겠죠. 얘네는 이 세 개를 따지는 게 어쨌든 반대 경우도 세 개를 따져야 돼요. 둘 다 음수, 음수일 때, 그리고 혹은 둘 다 0, 0일 때, 혹은 음수하고 0일 때. 세 개 다 따져야 돼요. 근데 어차피 그냥 원래 따지는 거나 반대 따지는 거나 차이가 없으면 원래 거 따지는 게 낫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두 근이 모두 양수라면은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겠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크겠고 알파 베타가 0보다 크겠죠. 맞아요. 그럼 얘는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2K가 0보다 크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그럼 얘는 허근을 갖죠. 요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3 판별식 쓰면 K가 뭐인지 몰라서
아니 얘를 이제 2차 부동식을 풀어야 되잖아. 2차 부동식 풀려면은 얘가 지금 여기 지금 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 확인하려면 판별식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판별식 쓰면 얼마예요? 1-9니까 음수 아니에요? 그럼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얘가 K축입니다, 여러분. K축. 여기 K가 뭔지 모르잖아. 근데 모르는데 그냥 2차 부등식으로 풀면 예를 들어서 우리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하면 어떻게 풀 거예요? 판별식. 네, 똑같습니다. 얘도 K도 판별식으로 풀어야죠. 뭐 K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다르게 풀 필요는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그러면 판별식 쓰면 얘가 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역이 어디예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모든 실수에서 가능하죠. 맞아요? 아 음. K를 먼저. 그럼 얘는 모든 실수. 그럼 얘는 K 양수. 얘는 맨3보다 어떻다? 작다. 얘네도 공통인 게 있어 없어? 0보다 큰데 마삼보다 작은 게 공통일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는 불가한 거겠죠? 그러면 한근이 다른 한근이 음수해야 된대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얘가 x는 둘 다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 0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되겠죠. 그럼 따라서 k는 마삼보다 어떻다? 크다. 자, 다른 한근이 0이어야 된대요. 다른 한근이 0이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 0이어야 되는데 k는 얼마? 마이너스 3이다. 그럼 k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 보면 x제곱 플러스 6x는 0이고 x의 x 플러스 6은 0인데 다른 한근이 마이너스 6이 나와서 한근이 양수라는 전제가 어때요? 틀리죠, 그렇죠? 그래서 뭐밖에 안 돼요? 마이너스 3보다 크다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갔어요? 이해갔니? 자, 그 다음에 얘는 두 실근이 마이너스 2랑 0 사이 그리고 0과 1 사이에 알파와 베타가 있다고 합니다. 자, 위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에요? 그럼 얘가 이렇게 생겼겠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 기준점이 마이너스 2일 때 양수야, 음수야? 양수 0일 때는 1일 때는 따라서 얘를 fx라고 하면 f-2는 양수, f0은 음수, f1은 양수. 맞아요? 그럼 대입을 해서 k범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겠죠? 이해갔어요?
자, 이걸 뭐라고 할까요, 얘를? t라고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얘들아, 4분의 1-x가 t야. 그럼 정리하면 1-x는 4t고 x는 1-4t다. 맞아요? 그럼 얘를 정리하면 x 대신에 얘를 집어넣잖아. 그럼 얼마? 마이너스 7부터 1-4t 그리고 9. 그러면 1을 빼면 마이너스 8. 1을 빼면 얼마야? 8.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2까지. 맞아요.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ft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에 해가 이거라는 거잖아. 그러면 식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고 얘가 지금 부등호방이 그대로니까 a도 양수라는 걸 알 수가 있네. 이해갔어?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뭐합니까? 여기다가 모든 실수 성립한다 했으니까 요걸 x 대신에 쓰면은 a의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2x 마이너스 3분의 13보다 크거나 같다가 모든 실수에 성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풀면 되겠죠. 이해갔어요? 어차피 a 양수니까요. 이해갔니? 여기까지 나온 건 이해갔니? 그럼 이제 여기다가 fx 대신 이거 넣고 얘 여기 넣고 얘 모든 실수 성립한다 했으니까 1로 넘어가면 2차 부등식이잖아. 아래로 부르고 2차 부등식인데 0보다 커야 되니까 판별식 t가 0보다 작거나 같겠죠. 이해갔나요? 정리하세요. 없애야 돼요? 아니면 숫자를 찾아야 돼요? 찾아야죠. 왜냐면 그걸 찾아야 fx가 뭔지를 아니까. fx는 a까지 포함된 형태니까요.
네. 네, A는 그 범위로 나오는 거 어떻게? 왜냐면 문제에서도 F3을 원하는 거잖아. 네. F3은 fx가 지금 a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2 아니에요? 네. 그럼 여기다 F3은 얼마예요? 어, 5a죠? 5A요. 그럼 a 범위 나오면 거기다 5배 하면 최대값 최소값 나오잖아. a 범위를 구하는 게 맞죠? 왜냐면 F3이 5a니까요. a 범위 나오면 거기다 5배 해주면 F3의 범위가 나오잖아.
자, 그럼 이제 경우에서 들어가도 될까요, 여러분? 다 정리되었죠? 경우의 수 봅시다. 자, 여러분, 경우의 수라는 건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다. 사건은 실험이나 결과죠. 그러니까 관찰이죠. 그러면 실험이나 관찰 이런 겁니다. 주사위를 던졌다. 그죠? 던지는 실험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주사위를 던졌어요. 나올 수 있는 결과는? 1, 2, 3, 4 1, 2, 3, 4, 5, 6이라는 눈의 숫자가 결과죠. 그쵸? 그럼 이 눈의 숫자를 모두 다 파악하는 걸 뭐라 그래요? 경우의 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일어날 수 있는 결과들, 예를 들어서 뭐 주사위를 던졌는데 짝수가 나오는 사건, 이런 것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그 사건에 관련된 건 뭐뭐 있어요? 2, 4, 6이 되겠죠? 그죠? 네, 이런 어쨌든 내가 어떤 사건에서 내가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가지수 위주칠까요? 모든 경우의 가지수. 이거를 경우의 수라 부르고요. 당연한 거지만 중복은 포함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래서 밑줄 쳐주세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구해야 한다. 밑줄.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에서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카드가 있는데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은 뭐예요? 3의 배수 나오는 건 3, 6, 9 몇 개의 경우의 수가? 3개. 3개입니다. 소수가 적힌 거는 2, 3, 5, 7 몇 개야? 4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거죠. 자, 근데 얘들아 이 경우의 수에는 법칙이 두 가지가 적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합의 법칙, 두 번째는 곱의 법칙입니다. 합의 법칙은 써주세요. 얘는 뭐예요? 일단 밑줄 치고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밑줄. 그럼 얘는 뭐예요? 5월이라고도 하고요. 뭐뭐이거나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경우가 M이고 사건 N이 일어날 경우가 B가 일어난 경우가 N이라고 한다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는 M 더하기 N이라고 하고 무슨 법칙? 합의 합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합의. 합의 법칙. 자, 그 다음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A와 B가 서로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날 필요는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A가 일어나거나 혹은 B가 일어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쓰세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경우가 존재하면 얘는 중복해서 세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플러스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서 A와 B 동시에 일어나는 걸 뭐 해줘야 됩니까? 빼야 돼요. 왜? 중복하지 않고 세야 되기 때문에. 그쵸? 이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로 배울 겁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아직 집합을 안 배웠기 때문에 우리 나중에 이걸 합집합 원소의 개수로 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을 그냥 사실 동시에 일어나는 게 없다면 얘 빼고 둘이 뭐 하면 돼요? 각 경우의 수를 더해주기만 하면 모든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거야. 그치? 예를 들면 이거죠. 파스타나 돈가스 동시에 둘 중에 하나를 구하려고 해요. 주문을. 자, 그럼 내가 주문할 수 있는 게 총 몇 가지 얘들아? 5가지. 5가지야. 파스타 주문하고 돈가스 하는 게 아니야. 하나만 시켜야 돼 얘들아. 그러면은 파스타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3가지. 돈가스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2가지. 그래서 뭐 해야 돼? 더 해야 돼. 왜? 동시에 시킬 수 없죠. 파스타이면서 돈가스인 건 없으니까 메뉴에. 자, 그럼 만약에 2명이서 갔어. 2명이서 가서 야 우리 파스타에서 하나 돈가스에서 하나 시키자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파스타에 3개, 돈가스에 몇 개? 그럼 파스타 시키고 돈가스 시키니까 뭐 해야 돼요? 곱해야 되죠. 자, 이 경우와 이 경우를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아까는 하나만 시키려고 했으니까 얘는 동시에 시킬 일이 없죠. 파스타 시키고 돈가스 시킬 일이 없지, 그치? 그러니까 무슨 법칙이었어, 성찬아? 합의 법칙이었어. 근데 방금 전에 파스타 시키고 돈가스를 시키는 건 파스타를 뭐를 시키는 거냐에 따라서 돈가스의 경우가 달라지죠. 그럼 얘는 뭐예요? 서로 연관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동시에 일어난다는 게 파스타 시키고 돈가스를 시키는 한 시츄에이션 안에 일어난다는 얘기야. 이해 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짝수 또는 3의 약수래요. 짝수는 뭐가 나와요, 여러분? 2, 4, 6. 2, 4, 6. 그러면 3의 약수는? 1, 4. 자, 여기 나올 수 있는 몇 가지? 4, 3가지. 여기는? 2가지. 네, 얘는 또는이라 했잖아요. 둘이 동시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예경과 예경을 뭐 하면 돼요? 더해. 더해주면 돼요. 만약에 3의 약수가 아니라 6의 약수야. 그럼 뭐야, 얘들아? 1, 2, 3, 6. 1, 2, 3, 6이고 뭐뭐가 겹치죠? 2, 2, 6이 겹치죠. 그럼 얘 또는 얘는 하면 몇 개여야 돼요, 총? 하나, 둘, 셋, 넷, 5가지죠. 왜요? 여기서 몇 가지? 3가지. 여기서 몇 가지? 4가지를 더한 다음 뭐예요? 겹치는 거 몇 개를 빼야 돼요? 2개를 빼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네. 하위 법칙은 무조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면 그거는 중복되지 않게 빼주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자, 그러면 밑줄 치세요. 두 사건 A, B가 일어난 경우의 수가 mn이고 동시에 일어난 경우가 L일 때 A 또는 B가 일어난 경우는 둘이 더한 다음에 L을 빼주는 거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짝수인 경우는 몇 가지? 6가지. 3의 배수는? 4가지. 자, 짝수 2면서 3의 배수일 수가 있죠. 뭐예요? 60. 60이죠. 그럼 얘 총 모든 경우의 수는 뭐예요? 짝수 또는 3의 배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짝수는 몇 가지? 6가지. 3의 배수 4가지. 접치는 거 2가지를 빼주면 되는 거죠. 이해 갔어요? 자, 곱의 법칙은 쓰세요. 얘는 and 뭐뭐이고 그 얘네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각각에 대하여 B가 일어나는 경우가 n이다. 그랬을 때는 우리는 동시에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둘이 곱해야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파스타 있죠. 파스타 봐봐. 내가 파스타에서 하나 고르고 돈가스를 고르는데 토마토 파스타를 골랐을 때 각각 등심 돈가스, 치즈 돈가스 몇 가지가 일어나? 2가지가 일어나죠. 크림 파스타도 몇 가지가 일어나? 2가지 일어나죠. 로제 파스타도 몇 개 일어나? 2가지 일어나죠. 그럼 얘네를 다 합친 게 몇 가지예요? 6가지죠. 그쵸? 그런데 얘네를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일어나는 게 우린 뭐예요? 동시에 일어난다 표현합니다. 이해 갔어요? 파스타 고르고 돈가스를 골랐으니까요. 이해 갔니? 자, 그러면 얘 보시면 A에서 C로 가는 경우래요. 자, 우린 여기에서 A에서 C로만 가는 경우가 없어요. 반드시 뭘 지나가야 돼요? B. A에서 B 갔다가 B에서 C로 가야 되겠죠, 그쵸? 그럼 A에서 B로 가는 게 몇 가지예요? 2가지예요. B에서 C로 가는 게 몇 가지예요? 자, 그럼 A에서 B 갔다가 B에서 C를 가니까 연달아 일어나죠. 네. 무슨 법칙? 곱의 곱의 법칙. 둘이 곱하면 몇 가지? 6가지야. 그럼 맞는지 확인해볼까? 이 길에 대해서 각각이 몇 가지 일어나요? 3개. 3가지. 이 길에 있어서 몇 가지? 3가지. 3가지 합쳐서 6가지 됩니다. 이해 갔어? 네. 자, 그러면 뒤로 넘겨서 우리가 만약에 요거를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걸 나뭇가지 모양을 나타내는 걸 수형도라고 해요.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도형으로 나타내는 것을 수형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수형도는 보통 어떨 때 쓰이냐면 수형도가 쓰이는 쓰임새는 규칙성이 뭐한 경우? 규칙성이 없는 경우. 규칙성이 없어서 내가 하나하나 다 구해야 될 때는 수형도를 사용합니다. 왜요? 아까 합의 법칙, 고의 법칙 쓸 수 있는데 굳이 수형도를 하나 따질 필요가 없죠. 맞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이오 플러스 이 경우입니다. 자, 여기다 별표 하나. 자신의 답안지를 갖지 않도록 하는 경우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뭘 이용하는 경우예요? 이게 수형도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옆에 쓰고 얘는 수형도라고 써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A, B, C, D 5명인데 각자 자기 거를 채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A, B, C, D, E 하면은 A가 채점할 수 있는 답안지는 뭐야? B, C, D, E죠. 그쵸? 맞아요? 네. 그럼 일단 B를 가져갔다 해봅시다. 그럼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예요?
A, C, 네 가지. D, E 맞아요? 네. 그럼 얘 또 C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예요 여러분? 세 가지. 세 가지 뭐뭐 있어요? D, 아, T, C. 아, E. E 두 가지가 되겠네 그치? 그럼 얘는 E. E, C 그죠? 얘는 C. E. I. D. 아니 왜 이걸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이요? 그 다음 얘도 A, C가 됐어요 그럼 B, C가 됐어요 그 다음 뭐예요? A, D, E 남았죠? A. 그럼 얘 A, D 다 되는 거 아니야? 네. 얘가 A면 얘는 뭐야? E, D D. D. 그 다음에는 A. E, E, A 얘는 A. A, D 맞아요? 네. 얘는요? D는요? B, D 썼으니까 A, C, E 남을 거 아니야 A. A. E. A, E 그럼 A, E면은 남는 게 A. C. E, C E. C. A, E. C A. C. C, A 옹알이 하냐고 왜 자꾸 말을 옹알이를 해 그 다음 얘는요? B, E 빼면 A. D. A, C, D 남으니까 A, D 오케이 그럼 얘는 E, C. E, C 아니야. E. C. 아, E, C 한대 C, D. 그 다음 얘는 A, C니까 A, A, C, C, A 맞아요? 네. 그럼 총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하나? A, B, C, D, A, B, C, D, A, B 열하나 맞겠죠?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총? B, C, D, E 몇 개야? 네. 네 개니까 여기 한 개당 11가지면 각각 11가지 나오니까 총 몇 가지? 44가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 갔어요? 자, 그럼 수용도를 구하는 거 말고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봐봐. 얘를 학생 A가 B, 선생님 한 것처럼 B 선택했다고 한다면 두 가지로 나누죠. 얘가 답안지 A를 선택한 경우랑 선택하지 않은 경우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럼 얘가 선택한 경우는 A랑 B랑 바꿨기 때문에 CD는 3명으로 바꾼 경우의 수를 F3이라고 합시다. 3명끼리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A, B끼리 자리를 바꿨잖아요. 그럼 남은 C, D끼리 자기들끼리 바꿔도 채점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 만약에 A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4명이서 B, C, D, E가 다시 바꾸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쵸? 맞아요? A랑 B랑 서로 바꾼 게 아니니까. 그러면 요 F3는 결국 학생 A가 B를 선택하면서 학생 B가 A를 선택할 때와 A를 선택하지 않을 때 두 가지를 모두 다 합친 거고요. 이런 게 총 몇 개가 나와요? 학생 A가 B 선택할 때, C 선택할 때, D 선택할 때, E 선택할 때 총 몇 가지? 4가지가 더 나올 거지. 맞아? 네. 그래서 F3과 F4를 구하면 F3은 또 뭐예요? 얘가 지금 요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요거. 그래서 3 대입하면 F1 더하기 F2 얘는 4 대입하면 F3, F2, F3 5, F3 더하기 F4 해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이해갔니?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수영도를 한 다음에 좀 요거를 이제 숫자를 대면 요걸 좀 써주세요. 자 그럼 개념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봐.
네. 눈 좀 마시고. 자, 그럼 이제 두 눈의 수의 합이 6의 배수가 되는 경우다. 그러면은 얘들아, 우리 주사위의 합이 최대 얼마까지 나올 수 있지? 12. 12. 그럼 두 눈의 수의 합이 6의 배수면 6이거나 또는 뭐 해야 돼요? 12해야 되겠죠. 합이 6이면서 12일 수가 있나요? 아니요.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죠. 6인 경우를 구해볼게요. 6인 경우 뭐뭐 있어요? 1, 5, 2, 4, 3, 3, 4, 2, 5, 1. 승우야, 4, 2랑 2, 4랑 똑같은 거 아니야? 왜 바꿨어? 먼저 나온 거 차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두 주사위라 했으니까. 네.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주사위를 하나를 파란 주사위, 하나를 빨간 주사위라 생각하시면 돼요. 파란 주사위에 이 뜨고 여기에 사 뜨는 거랑 여기에 사 뜨고 이 뜨는 거는 다른 경우니까. 맞아요? 네. 잘하셨습니다. 몇 가지예요 그러면? 5가지. 그럼 더해서 10이 되는 건? 6, 6 하나밖에 없죠. 그럼 총 몇 가지예요? 6가지. 자, 얘는 3의 배수 또는 8의 배수래요. 3의 배수는 몇 가지 있어요? 1에서 50까지. 16개. 16개. 8의 배수는? 6개. 근데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인 것도 있나? 2개. 누구? 24, 48. 24랑 48은 두 번 체크 됐겠네, 그치? 그래서 얘는 뭐야? 16 더하기 6에서 2를 빼줘야 되겠죠. 그럼 몇 개예요? 20개. 이해가셨어요? 네. 뒤로 넘어가세요. 대표이드 2번. 자, 얘는 밑줄 칠까요? 개수의 절대값이 가장 큰 문자를 기준으로 경우를 나눠 생각. 밑줄. 자, 의미 아닌 정수란 얘기는 0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치? 맞아요? 네. 그럼 이 중에 개수가 가장 큰 게 어떤 거예요? 3. Z, 그쵸? 네. Z의 개수 가장 크죠? 자, 얘들 써봐, 여기다가. 1번, Z가 뭐일 때? 0일 때. 2번, Z가 뭐일 때? 1일 때. 3번, Z가 뭐일 때? 2일 때. 4번, Z가 뭐일 때? 3일 때. 근데 Z가 4면 돼, 안 돼? 의미 아닌 정수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나올 수가 없어서 안 되겠지, 그치? 그럼 얘는 Z가 0이면 X 플러스 2Y가 얼마야? 10이죠. 그러면 얘 또 뭐 하면 돼요? Y를 기준으로 찾으면 되겠죠. 뭐뭐 있어요? Y를 기준으로. Y가 0이면 X는 얼마야 돼요? 10. 10. Y가 2면? 1이면? 8. 그럼 2면? 6. 쭈르륵. 5면? 0. 0이면 되겠죠. 그럼 총 몇 개 여기는? 6개. 6개. 맞아요. 그럼 얘는요? X 플러스 2Y가 얼마 나와요? 9. 땡. 7. 7. 7. 그럼 얘는 XY가 어떻게 나와요? Y가 0이면 X는 7. 7. Y가 1이면 X는 5. 그래서 어디까지 나와? 3이면 1까지. 1까지. 그럼 여기 몇 개예요 총? 4개. 그럼 여기서 6개, 얘가 4개. 얘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겠지, 그치?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수의 절대값이 가장 큰 걸 기준으로 모든 경우를 나눠보면 돼요. 나눴을 때 여기서 또 개수 가장 큰 이 y를 기준으로 y 0 넣고 1 넣고 2 넣고 하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네.
자, 그다음 얘는요. 자연수 순서쌍을 구해요. 얘도 뭐예요? 가장 개수가 큰 게 어떤 거야? X x죠. 그죠? 그럼 얘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x가 얼마일 때? 자, 자연수라고 있기 때문에 1일 때. 맞아요. 두 번째. x가 얼마일 때? 1일 때. 세 번째. 자, x가 얼마일 때? 3. x가 4여도 되나? 안 돼. 왜요? 그럼 8 세가지고 마이너스. 그치. y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음수돼서 안 돼요. 그럼 x가 1이면 y는 얼마 이하? 5 이하죠. 네. 그럼 x가 2면 y는 얼마 이하? 3이야. 얘는 x가 3이면 y는 1, 2. 그럼 여기 개수 구하면 되겠죠? 네. 이해 갔어요? 그럼 옆에 있는 문자 한번 해볼게요. 2-1번 다녀오세요. 너무 추워.
아 맞다. 청녀. 다음 주 계약이잖아. 네. 그 수업 시간에 맞춰 올 수 있는 거니? 언제요? 너네가 지금 목요일 3시거든요? 단축한다는 말은 없고 그죠? 근데 또 목요일날 예비 소집일에 가요. 아 맞다. 중앙여고 예비 소집일. 그럼 너는 금요일날 와야 되겠다. 근데 금요일에서 졸업식이라서 저는 못 와요. 어? 안 돼. 그럼 화요일날 3시에 와. 화요일날 그러면 이렇게 다음 주 화요일 3시요? 네. 다음 주 화요일날 여기에도 청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냥 끝나는 대로 오기로 했어요. 청년끼리만 따로 수업을 할 거라서. 그럼 4시까지는 올 수 있잖아요. 학교 끝나고 오면. 그죠? 가능한지는 모르겠기는. 어쨌든 청년 모이면 그때 따로 할 거예요. 청년 수업을. 그러니까 최대한 4시까지는 올 수 있도록 해서 청년들 모이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은 두 분은 화요일날 오는 걸로 할게요. 학교 끝나고. 알겠죠? 네. 지혜랑 수연이. 또 누가 있지? 혹시 유한이도 청년가요? 네. 잠시만. 아 유한이는 상관이 없는데. 나린이도 청년가요? 네. 아이고 다 청년이야. 잠시만. 그래도 그 날이는 아마 중앙여고 와서 응. 중앙여고 예비 소집일이라고 안 겹쳐요. 아 그건 안 겹치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청년은 왜 갑자기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하게 된 건지. 그치? 그냥 일찍 하지 졸업을. 자 볼게요. 10의 자리 숫자는 소수이고 1의 자리 숫자는 홀수인 두 자리 자연수 개수고요. 소수 뭐 있어요? 2, 3, 5, 7 1의 자리 수가 홀수래요. 홀수 뭐 있어요? 1, 3, 4, 3, 5, 7, 9. 여기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개 이거 몇 가지? 5 잠깐만 얘들아 10의 자리 선택하고 1의 자리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법칙이어야 돼? 곱의 법칙. 그럼 따라서 4, 5, 20까지 맞아요? 네 자 얘들아 얘는 항의 개수인데요. 밑줄 쳐봐. 여기에 모두 서로 다른 문자일 때 동류항이 생기지 않는 경우에 곱의 법칙을 이용하는 거예요. 동류항이 생길 수 있다면 그거는 처리한 다음 곱의 법칙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얘는 그냥 여기 몇 가지 있어요? 3가지죠. 여기 몇 가지예요? 2개 2가지죠. 왜? A가 선택할 수 있는 거 하나, 2가지. B가 선택하는 거 하나, 2가지. C가 선택하는 거 하나, 2가지니까 얘는 뭐예요? 총 6개의 항이 생기는 거죠. 네 맞니? 여기다 하나 써봐. 만약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X 플러스 Y의 제곱은 어떻게 해야 돼? 3, 2, 2. 3, 2, 2? 그럼 3, 2, 2 하면 얼마 나와? 아, 4 아닌데. 네, X 제곱도 또 따로 거예요. 맞아. 만약에 지금 맨 처음 우리들의 기본적인 발상에서는 3개, 2개, 2개 아닌겨? 그죠? 그래서 3, 2, 2 해서 몇 개 나와요? 12개 나와야 될 것 같잖아. 하지만 여기서 얘가 동류항이 발생해요. 그죠? 그럼 동류항만 따로 전개해주면 얼마예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하고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이어야 서로 다른 항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몇 개? 3개. 여기서 몇 개? 3개. 그래서 몇 개가 되는 거예요? 9개. 그럼 여기에서 생성된 3개가 줄었잖아요. 그 3개 준 건 뭐예요? 중복되는 근이었겠죠. 이해 갔어요?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문자일 때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대표이수 4번 보도록 하겠다. 여러분들 중학교 나왔잖아요? 그죠? 약수의 개수 구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여러분 소인수 분해라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네. 네. 소인수 분해 어떻게 구해요? 3. 안다면서요. 뭐요? 3 뭐요? 아 이거 그 니은으로 해서 하나 같이 한다는 거 있어요? 예. 해보세요. 아니 그걸 지금 써서 해야 된다고? 야, 써서 해야 된다고? 어. 그치? 야, 야, 써서 해야 될 정도는 아니잖아, 그죠? 이 녀석들. 자, 여러분 보세요. 앞에 봐봐. 그럼 얘들아, 얘 약수 뭐뭐 있는지 혹시 알아요? 1, 2, 4 4 8 9 7 6 6 6, 8, 8 9, 12, 18 어허, 24 어허, 36 어허. 72 방금 전까지 세연이가 말하면 승우가 따라하고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 자, 어쨌든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몇 개예요, 총? 12 12개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은 중2 때 어떻게 배웠냐면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곱하면 돼 라고 배웠어요. 근데 분명 여러분 중1의 여러분들은 왜지? 하나니까 해야겠다 하고 했겠죠? 이제 원리를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왜일까요? 자기 자신 포함해서 아,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2랑 3일 때 아, 2랑 3일 때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또 다른 생각을 해보세요. 방금 우리 뭐 배웠냐면 그 동류항이 없는 애들 항의 개수 세는 법 배웠죠, 그렇죠? 그죠? 자, 그러면 2가 몇 개 있는 거야 지금? 3개 있죠? 3개. 그러면 1 플러스 2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 이렇게 써도 돼? 아니요. 쓸 거야. 자, 그럼 얘는 뭐야? 얘는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이라 써도 돼? 예. 이거를 전개를 해볼 거야. 전개하면 얼마? 여기는 1 나왔죠? 네. 얘는 전개하면 뭐 나와? 3 나왔죠? 얘 전개하면 뭐 나와? 9 나왔죠? 얘는 전개하면 뭐 나와? 2 나왔죠? 얘는 6 나왔죠? 얘는 18 얘는 4 얘는 12 얘는 36 얘는 8 얘는 24 얘는 70 다 나와요. 신기하죠? 아니, 한 번만 하세요. 자, 얘는 몇 가지예요? 4개죠? 4개 얘 몇 개예요? 3개. 그럼 얘네들 다 곱했을 때 항의 개수랑 약수의 개수가 똑같은 거예요. 이해 갔어요? 네. 저 생긴 게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생긴 게 이해 안 가요? 그러면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이건 이해 갈까요?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1, 3, 3의 제곱 둘이 곱하면 1, 2, 4, 8, 3, 6, 12, 8, 3에 24 얘는 얼마야? 9, 18, 36, 72 이건 이해 가요? 2의 세제곱 약수를 나열해 놓은 거예요. 2의 세제곱 약수를 나열했어요. 2의 세제곱 만들 수 있는 모든 가지수예요. 2의 세제곱이 2가 3개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너네가 2가 3개 갖고 있는데 거기서 꺼낼 수 있는 모든 경우수가 몇 가지야? 2 하나 꺼내고 2개 꺼내고 3개 꺼내고 아예 안 꺼내는 총 4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죠. 맞아요? 그래서 이 4가지 경우의 수와 3이 2개 갖고 있으면 3가지 경우의 수를 뭐 한 거 같다? 곱하면 여기 나오는 모든 칸의 수가 약수의 개수가 똑같다 이거야. 그럼 선생님이 이거 덧셈을 왜 했냐면 이걸 나중에 뭐예요? 다 전개하면 요 모양이 나와요. 얘네를 다 더하고 있는 모양. 맞아요? 예. 맞니? 그럼 얘네들을 다 합치면 약수의 총합이죠. 예. 맞아요? 약수의 총합은 얘의 덧셈과 얘의 덧셈을 곱한 값이랑 똑같다 라고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약수의 합의 형태로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 장치야. 뭐 이게 무슨 어떤 중요한 원리에 의해 필요한 건 아니고 얘를 다 전개했더니 약수들만 다 나오네 라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이해 갔니? 네. 그럼 결국 약수는 이것들의 항의 개수 혹은 요것들의 테이블 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갔니? 그럼 얘들 보자. 양의 공약수는 어떻게 해요? 최대 공약수의 약수. 그렇지. 최대 공약수 약수. 여러분 니은자 했던 게 이거 아닙니까? 그죠? 12
아 6 9 9 또 있네 3 얼마야? 36 36의 양의 개수 약수 그쵸? 그럴 수 있겠죠 네. 맞아요 얘는 얘 중 3의 배수의 개수 자 요게 조금 재밌어 보이죠? 270 소인수분해하면 뭐야? 2 곱하기 2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 그럼 얘가 3의 배수의 개수잖아 그죠? 그럼 3은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3 하나는 무조건 가지고 3 하나는 가지고 그럼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얘네들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조합의 형태네 그치? 그 조합의 형태가 결국 약수의 개수랑 같았지 그치? 그럼 약수의 개수 어떻게 나와 얘는? 얘 몇 개? 2개 얘 몇 개? 3개 3개 얘 몇 개? 2개 2개 다 곱하면 얼마야? 12개 12개의 3의 배수가 나오는 거야 3은 무조건 곱해질 거니까 이해 갔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일단 381쪽까지 쭉쭉 풀어 다 풀어 앞에 예제 1부터 쭉쭉 풀어도 되고 아니면 그 역순을 풀어도 돼요 381쪽부터 어차피 오늘 381쪽까지 다 풀면 끝이에요 381까지 숙제. 네 오늘은 RPM 숙제가 나갈 거고요 RPM도 한 장밖에 안 되네요 왜 이렇게 적게 됐을까 오늘 견석생이기 때문에